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학습법의 쟁점 논란을 찍고 있는데요. 혼자서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학생이 들어오면 학생 자체의 성적, 성향, 성격, 가정 상태, 그 다음에 여태까지의 학습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의미지, 고정된 공부법이 어떤 책에서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냐 라는 것과는 맞지 않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라고 다양한 사례를 뽑아서 그 사례에 대한 해설식으로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초등 공부는 엄마가 좌우하는가? 맞습니다. 엄마가 좌우하는데, 엄마가 좌우한다기보다는 독서가 좌우합니다. 독서. 이제 제가 독서 학부모 강의를 가면 책을 빌려다 주는 거는 부모의 의무고, 읽건 안 읽거는 그건 자녀의 권리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의무로 책을 빌려다 주는데 이렇게 빌려다 주시길 바랍니다. 30%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30%는 아이가 있으면 보는 거, 30%는 부모가 봤으면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끊임없이 책을 교환시켜줍니다. 도서관에서. 그랬더니 안 읽는데 이걸 왜 고쳐줘요? 그러니까 읽고 싶을 때 새로운 책이 없으니까 안 읽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이 읽던 안 읽던 계속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독서만 뒷받침되면 독서만으로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올백이 나옵니다. 독서가 뒷받침되지만 나중에 생각이 열리고 공부도 빠르고 공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주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독서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학의 문제 분량과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의 분량과 그 다음에 일정 깊이 이상의 내신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력을 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실에 TV가 없어야 됩니다. 거실에 TV 자체를 끊어서 TV가 안 나와야 되고,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성적 향상을 할 때는 점수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등수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등수도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처음에 등급이 낮은 아이들은 점수 목표부터 해줘야죠. 점수. 왜 그러냐면 등수가 막 100등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낮은 점수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수로 시작을 해서 컨트롤 하다가 아이가 발전할수록 등수를 신경 써서 등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계획하고 공부 일기에서요, 학습 계획을 짜도 항상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자체의 능력을 모릅니다. 자, 1시간에 수학을 몇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루를 1시간에 영어를 몇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쓰면 몇 장을 쓸 수 있고, 1시간 요점 정리하는 몇 개를 할 수가 있고, 자, 1시간 오답 정리하는 몇 개를 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요점을 뽑으면 몇 장을 나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한 권 사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 일기, 학습 계획, 저는 학습 누적 기록이라고 그러는데요,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서, 이 누적 기록부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누적 기록부의 가장 큰 가치는 통계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 현재의 능력이 향상됐는지, 그러니까 통계를 내면서 이 통계낸 결과치가 점점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는 과정, 향상되기 위해서 짜는 게 계획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짜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A4 하나에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다 넣고, 여기 하루가 30분 단위로 시간 간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실행했던 거를 써놓는 겁니다. 계속. 제 카페에는 샘플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을 해서 이 통계를 보면서 이 통계에 따라서 아이 능력에 따라서 계획도 짜주고, 그 장기 계획을 짜주는데 그걸 기록해가면서 이게 서서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게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의 공부는 밀어줘야 하나, 그러면 금전을 밀어주나요? 학원을 밀어주나요? 그럼 끌어가야 되나? 목표치를 정해줘야 되나? 이제 아이 성향이나 부모의 신뢰감,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집안의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밀고 끌고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부모만 가게 되면 나중에 간격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이걸 메꿀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해결을 못하니까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답답하기 마련이죠. 교육은 끊임없는 인내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매. 옛날에 제가 이제 교사 뽑는 모 학교 시험에다가 사람의 선천설이 있고 후천설, 양육론이 있는데 인성론에 비추어서 사랑의 매는 가능한가, 이런 그 교사를 뽑는 출제 문제, 논술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사랑과 매, 뭐 모순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능한 걸 직접 보고 때려보는데 때려주는 사람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랑의 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차라리 때려달래요. 남학생 경우에, 여학생은 없는데 차라리 때려달라, 그럼 속 시원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몇 대 맞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때리면 시원해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랑의 매 몇 번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자, 주입식인가 이해식인가. 자, 이해를 주입시키죠. 굉장하죠. 이해를 주입시킵니다, 요새는. 그럼 이해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데, 스스로 터득하면 여러 번, 백독의자명이라고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여러 번 읽지 않으니까 스스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설명 듣고 주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A와 B에 관련된 관계는 설명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다른 노트들, 다양한 가지스들은 다 차단이 돼버리죠. 지름길만 배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봐야 되는 코스로 풀어야 될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주입식은 좀 빠릅니다. 이해식이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주입식은 빠릅니다. 근데 이해식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 외워야 될 게 이해식이 더 적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암기하고 이해를 했을 때요, 암기로 시작해서 이해를 해서 암기로 끝내야 되는 과목이 있고요, 이해로 시작해서 암기를 하고 이해로 끝나는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지만. 자, 암기로 시작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로 끝내야 되는 거는 국영수. 자, 이거는 암기 이해는 탐구입니다. 자, 암기하고 이해만 하면 3등급, 이해 암기가 둘 다 되면 2등급, 또 특정 부분 암기하고 특정 부분을 이해해야 1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 아래 등급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있겠죠. 영어는 단어인가 독해인가? 뭐 영어 단어가 다입니다. 국어도 단어가 다이고, 용어가 거의 반절 이상입니다. 용어. 기본 용어를 얼마나 더 넓게, 아니면 깊게, 정교하게, 아니면 그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실력이겠죠. 그래서 뭐 언어 분석 철학에도 단어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1등급, 2등급 아이들 영어 수업을 보면요, 그 배경식 독해입니다. 영어는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문맥, 문장. 그러니까 독해입니다. 단어는 아는데 이 단어가 연결된 과정, 그 단어가 연결되는 과정이 주는 흐름, 특히 약한 게 구조, 문장의 구조, 문장의 틀, 글의 흐름. 왜 그러냐면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글을 작가적 관점, 쓰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시키면 그게 좀 도움이 되는데, 두 번째로는 그 자기가 안 배운 과목을 하나도 모릅니다. 배경지식 약합니다. 또 세 번째 과목, 세 번째 문제는 글 구조도 모르고 배경지식도 없고, 세 번째는 그거를 이렇게 모르더라도 요 단어와 요 단어는 유사하니까 일치돼서 문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요령 자체,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요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가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것은 모조리 틀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아이가 발전한다는 것은 잠재력의 표출인가, 잠재성은 있다,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안 했다, 머리는 좋은데를 믿지 마십시오. 머리가 좋다, 뭐 다 다른 애들도 좋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잠재력의 표출, 발전
잠재력이 표출된 게 발전으로 볼 수 있죠. 자, 이거에서 잠재력이라는 게 참 그 애매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잠재력이 오래 앉을 수 있는 잠재력. 첫 번째. 그래서 공부는 뭐가 하죠? 처음에는 엉덩이가 하고, 그 다음에는 손이 하고, 그 다음엔 눈이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이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공부가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단계가 되는데, 엉덩이가 튼튼한 앉을 수 있는 아이, 이게 제일 오래 걸리죠. 자, 강제인가 습관인가. 강제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강제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강제한 만큼의 습관이 들죠. 자, 애매합니다. 습관을 본인이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형성시키느냐, 이거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거죠. 서울대에 갈 것인가, 외국대에 갈 것인가. 글로벌 시대에 외국대학 하는 것도 바라는데,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정 환경, 가정의 경제력,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변해야 하는가? 그렇죠. 거의 생김새도 닮고 유전자도 닮고, 근데 환경이 조금 옛날보다 좀 달라졌는데, 이 환경 안에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건데요. 발현이 되는 건데, 본인을 닮았죠. 그래서 뭐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자녀가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부모가 정보를 몰라요. 모르면 찾으면 되는데, 찾는 노력 자체가 힘들죠. 또 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찾긴 하는데, 어설프게 아시게 되면 예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가정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전문가라고. 이 전문가가 말하면 이 전문가랑 축돌이 돼.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의 기준으로, 전문가의 지식으로, 전문가에 맞춰서 아이를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거든요. 선택의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선택의 문제. 그러면 진짜 선택을 잘하려면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가지수를 여러 개 드리면 막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리돼서 딱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 조언은 줄 수 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고 본인의 삶이고 본인의 자녀고,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던 이 자녀가 지는데, 선택의 가지수 배우고. 그래서 고목방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약간 이제 부모교육, 정기교육 강좌 개설해볼 생각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하니까. 아니죠. 자녀는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변해서 부모가 제공해주고, 부모가 제시해주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니까 자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겠죠. 가정의 평화가 공부 때문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랑 부모랑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뭐 말썽 부리니까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자녀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 상황?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부모 스스로의 문제가 있어서 자녀랑 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 충돌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 방향이 아니라 자녀가 이렇게 가면 그 옆에 방향에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밀어줘요. 근데 이걸 충돌시켜서 이걸 꺾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부모 변해야죠. 근데 부모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테마 정해서 공부방이 안정되면, 글쎄요, 한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쯤이면 시작을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코칭 학원인가, 진짜 코칭인가, 또 다른 학원인가. 자기주도 학습 제가 처음에 한 15년 전 공부법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켰습니다. 학습 코칭이라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 보조, 그 인내를 가진 설득자, 환경 제공자, 코칭? 코칭이란 개념보다는 그 보조자, 보완자, 환경 제공자, 이게 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원식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코칭하면서 모든 과목을 다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플러스 과외까지 했는데도 개중에는 힘든 아이도 있었는데, 코칭만 가지고 코칭을 해서 이걸 해나간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습 코칭, 명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코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용을 다 알고 알아야 코칭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단계를 이만큼 해라, 그럼 이만큼의 한계를 걔한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애가 마음대로 가게 하고, 마음대로 가게 한 다음에 그걸 뒷받침을 해주고 쫓아가주면서 보완을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스케줄을 짜고, 그럼 그 스케줄 자체도 애 한계를 딱딱딱 만들어주는 건데, 과정하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자, 사당오락 4시간 자면 5시간. 그럼 고3은 이럴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자 10시까지 끝나면 뭐 11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10시로 평균 잡으면 집에 오고 씻고 뭔가 먹고 그럼 11시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행평가나 숙제를 하게 되면 1시가 됩니다. 근데 추가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시 이후에 아이들이 학원 갑니다. 10시 반에서 12시까지는 학원 갑니다. 12시까지 학원 가면 집에 들어오면 1시입니다. 그럼 숙제하려면 3시입니다. 어이구, 3시에 자면 4, 5, 6, 7 4시간 자네요. 저절로 7시에 일어나서.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당을 4시간을 자는데 떨어져요. 아쉽죠? 너무 뻑뻑하다 삶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는 아이들이 더 성적도 잘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무한 경쟁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8시간, 7시간 반 정도 자는 게 공부를 지속하는 데 가장 좋은데, 제 생각에 이게 불가능하죠. 고등학생은 재수생, 이거 권합니다. 독학재수하는 학생들한테는 10시에 취침해서 아침에 6시나 이때 일어나라. 그러면 8시간이죠 5시에 일어나라. 더 공부하고 싶으면 땡겨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난 시간에서 4시간 지났을 때 8시 30분에 첫 수업 시간이 되면 뇌가 제일 쌩쌩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7시 넘어서는 자도 됩니다. 왜? 시험은 이때가 최고니까. 이때 시험 볼 때 뇌를 최적화시켜야 돼. 자, 어쨌든 외우긴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 못 외운 건가 안 외운 건가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운 거 한 번 외운 건 외운 게 아니라 완전히 알아야 외운 겁니다. 자, 암기라는 것은 완전히 체화돼야 암기한 것이고, 암기를 해본 것이죠. 첫 번째는. 자, 공부를 하는데 일정 아이들은 머리나 배가 자주 아픕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스트레스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합니다.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쉬게 해야 됩니다. 계속되면 계속 지속됩니다. 근데 공부하기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짜 머리와 배가 아프다면 그 생체 리듬이나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못한 거겠죠. 그러면 이상신호가 온 겁니다. 그렇죠. 뱃속이 편해야 공부가 지속이 잘 되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회복이 빠르니까 그나마 덜한데, 배, 소화 중요하죠. 목표량은 자신의 능력을 몇 %로 정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목표량을 정할 때 목표량이 이렇게 너무 헐렁하려면 재미없고 너무 많으면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렇게 목표를 할 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널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횡으로 해서 빠르게 푸는 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시간당 목표, 오늘의 목표, 2주의 목표, 월간 목표 자주 세우고 점검해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멘토. 공부하는 멘토 있으면 흉내내고 따라 나가야죠. 따라 나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나만의 방법을, 적합한 거를 먼저 배우고 이것도 배웁니다. 학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그 다음에 나만의 방법을 익혀서 연습을 해야죠. 그러면 배우려면 좀 철저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흉내내고 철저히 따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니까 부작용 있고 나한테 안 맞는 거 새롭게 개량해서 습으로 개량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자, 시험 본 날 점수는 원래 실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학생들이 망했어요. 이렇게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그걸 도달을 못했다는 얘긴지, 부모님이 이만큼 원하는데 나는 이만큼인데 큰일 났어요 라는 얘긴지, 실제적으로 망했다는 얘긴지, 항상 여기까지 도달하던 애가 항상 여기까지 도달하는 애가 어떤 특별한 심리적인 이유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망한데, 원래 망할 실력이 아니라 원래 실력인데 망하는 거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이 실수 차이가 때문에 대학에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 자체가 실력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거, 실수를 0으로 만들고 우연히 모르는 것도 찍어 맞힐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실력이니까. 시험 본 날 점수가 나옵니다. 예상합니다. 학생들도 자기가 몇 점 나올지 불안하지만 미세하게. 그러니까 이 시험 본 날 나올 점수가 불안하지 않고 두근두근 기대될 만큼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발전을 하겠죠. 책상 앞에 문구, 경고, 이거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보상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짜잘하게 계속 주다 보면 보상에 누적돼갖고 보상이 싱거워지죠. 가장 큰 보상은 스스로에게 칭찬인데, 너 대단하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보상. 뭐라고? 넌 대단해. 넌 할 수 있어. 너는 그 정도를 할 수 있어. 너가 그만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더 해보자. 내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건 자랑스러운 거야. 이렇게. 자, 학교 방식에 따를 것인가, 나에게를 개척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 대량입니다. 학교는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맞추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나에게를 홀로 마이웨이를 가다 보면 학교 방식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걸 섞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습니다. 학교 시간표에 내 공부. 자, 학교 시간표를 재구성해서 내 시간표로 짜는 학생은 좀 드물겠죠. 학교 시간표를 보고 내가 좋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집중할 시간과 내가 필기할 시간, 이게 시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세요. 국어야. 국어 시간인데 수업 들으면서 해설도 읽자. 이렇게 추가 플러스 알파. 수업 플러스 알파. 왜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적으라고 하면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물론 굉장히 힘든데, 수업은 3등급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나는 1, 2등급이야. 그럼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똑같이 해. 모든 시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 수학 시간이야. 이 수학 시간에 나가는 문제는 7문제. 그럼 시험 보면서 7문제 나가는 건 아니잖아. 설명을 하고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아는 거 있으면 다른 거라도 풀고 요점 정리라도 외우고 공식이라도 써보고 해야 되잖아. 왜 이런 수업 시간에 하는 아둥바둥도 없이 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지.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자, 학습 플래너를 씁니다. 이게 다이어리처럼 해서 나오는데, 학습 플래너의 장점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하나의 부분에서 좀 자세히 쓸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단점은 일주일에 한눈에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쓸 게 많아지죠. 쓸 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는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걸 써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안 들고, 두 번째는 이걸 써놓음으로 해서 페이스 떨어지는 걸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써놓고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 충족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되고,
또 네 번째는 이걸 씀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 얘가 성실히 하고 있구나 하면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 주변 환경에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니까 학습 플로어를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틈틈이 쉬는 시간에 이럴 때 분산돼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